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진료 거부는 환자들을 위한 것, 의료질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싫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증거들입니다. 의사들이 계속해서 진료 거부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명분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마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의료 질이 떨어진다. 이런 명분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를 깎아내려는, 문재인 정부를 퇴진시키려는 이런 정치적인 운동으로 이미 변해버린 그런 이야기. 자, 이걸 좀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좀 선을 넘어간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극우 개신교, 그리고 조중동, 검찰, 얘네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세력인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닿게 되니까 더 화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냥 손가락질 한번 하고 끝내겠는데,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 증거들 하나씩 한번 저랑 살펴보시죠. 자, 8월 27일에 뜬금없이 이런 이미지가 하나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돌려서 써요. 자, 이제는 의사와 정부의 싸움이 아닌 공산 독재와 맞서 싸우는 민주화 투쟁입니다. 국민들이 힘이 되어주세요. 촛불은 이럴 때 들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진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 자, 이 사람이었어요. 광명 김기남. 의사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의 선봉에 나섭니다. 의사와 정부의 싸움이 아닌 공산 독재와 맞서 싸우는 민주화 투쟁입니다. 검찰도 나서주시고 언론인들도 나서주세요. 국민들께서도 힘이 되어주세요. 자, 이 양반 미통당입니다. 현 성형외과 원장, 의사죠. 의사들과 미통당?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도 의사인 미통당, 이 관련자가 이렇게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는 투쟁으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싶은 희망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진을 또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2019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 간이검사 건강보험 적용 반대 시위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근데 문재인 지지율 철저히 떨어뜨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아름다운 전통 이어받자. 의협의 최대집이라는 사람이 일베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의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극우 개신교나 지금의 검찰이나 또 조중동이나 일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9월 1일입니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이걸 했는데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마스크를 쓰고, 자, 이때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공공의대 정책 등을 뻔뻔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에 맞서 망가져버린 부동산 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 과정의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와 맞서 싸우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부동산 정책과 정규직 전환 논란 등의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다 다루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아, 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싫어서 연대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금 이 진료 거부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공의들인데요. 서울대 전공의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금 정권은 믿을 수 없으니 정권을 타도하고 우리 인물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고 다닙니다. 뭔가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죠. 자, 진짜 중요한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2013년도에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양성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런 연구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했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연구 결과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미충족 의사 인력 수요를 분석함. 의료 취약지의 미충족 의사 인력 수요는 기준에 따라 83에서 194명이었음.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미충족 의사 인력 수요는 공중보건의사 포함 여부에 따라 145에서 208명이었음. 공중보건의 인력 추계에 따른 미충족 수요는 기준에 따라 757에서 1630명이었음. 각 기준별 미충족 의사 인력 수요 총계 결과 총 미충족 의사 인력의 수요는 967에서 2007명, 정부 정책 수행 및 연구기관 인력 수요 미반영 수치이었음. 자, 의사들이 직접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줬습니다. 이건 의사들이 직접 한 거예요. 서울대 의대에서 작성한 연구 자료예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의 문제점을 확인함. 자, 지금 의대에서는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에 문제점이 있더라. 자, 이런 연구도 했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기존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함. 90년대 중반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인력풀로 기능. 지원받은 장학금을 조기 상환하고 의무 복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부재. 의무 복무 후 지속 근무 촉진 방안 부재. 자, 여기서도 무슨 얘기 나옵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이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울대 의대에서 연구한 용역 결과라는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의사들이 들어 눕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호주,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의료 취약 지역 의사 배치 정책 현황과 특징을 조사함. 의사 배치의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OECD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각국은 의료 취약 지역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OECD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양성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정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의과대학 학생 대상 정책, 재정적 인센티브, 근무지역 규제,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호주, 미국, 일본. 자, 이런 사례를 들여서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까지도 연구해 놨습니다. 자, 또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인력 양성 모형을 개발함. 자, 지방에 의사 인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 모형도 개발을 해놨어요.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근무를 전제로 각 시도당 15명 내외 장학 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재상, 선발, 교육, 활동, 지속 근무 촉진
틀을 바탕으로 양성 모형을 개발함. 여기 보시면 지속 근무 촉진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의사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의사를 양성을 해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을 주는 모델을 우리가 개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상, 의사로서의 기본 인성과 자질, 의료 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 목적에 부합하는 자질을 바탕으로 인재상을 설정할 것을 제안함. 선발, 해당 도에서 학생을 추천하며 대학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다면 인적성 면접을 토대로 장학생을 선발. 교육, 의사로서의 기본 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기 위한 일반 교육과정 외에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병행. 활용, 의과대학 졸업 후 8, 9년간 해당 도의 의료 취약지역 혹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수행. 지속근무 촉진, 의무 복무 기간 이후에도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들의 경력개발 방안을 모색함. 정부가 했었던 얘기랑 똑같잖아요. 의사들이 한 얘기잖아요. 서울대에서 연구한 결과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로 의사들이 안 된다 하고 들어눕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자, 2015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이게 나옵니다. 자, 연구진, 연구 책임자 이종국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원 이신호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희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안아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보조원, 남미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김도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세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조원, 이기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 의대에서 다 만든 거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방안을 만듭니다.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에다가 외주를 맡긴 걸 연구를 한 것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안을 냈고, 지금 정부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눕고 있는 걸까요? 거기다가 서울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대 의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한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의료를 다 망친다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들은 단순히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와 싸워야 된다라는 정치 투쟁에 나선 겁니다. 밥그릇 지키기보다 더 화나는 일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이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는 여전히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들의 투쟁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를 뛰어넘는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기 정치 투쟁이다. 이 뒤에는 당연히 미통당과 극우 세력도 존재한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